안녕하세요. 박승용입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회사법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주식회사법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하는 것이 이 주식회사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주식회사법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강의 개요와 그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식회사법은 상법 제3편에 보면 회사라는 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사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법 제3편에 있는 회사법 속에는 주식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법에서 규율하는 5가지 종류의 회사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식회사법 강의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 5가지 종류의 회사 중에서 주식회사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학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이 회사의 형태가 주식회사입니다. 뭐 통계를 보면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회사 중에서 약 95% 이상이 주식회사라고 할 정도로 일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법 중에서 주식회사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법 강의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먼저 상법에서 회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사법 총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법의 기초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설립 단계, 그 다음에 설립되고 난 다음에 운영 단계, 그 다음 혹시나 이제 주식회사가 조직이 변경되는 뭐 합병이나 분할과 같은 이 조직 변경 단계까지 다양한 주식회사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설립이나 운영, 조직 변경 단계마다 주식회사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해관계자들을 예를 들어 보면은 주주, 그 다음에 경영진, 그 다음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설립 단계나 운영 그리고 조직 변경 단계에서 어떻게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방식으로서 제도적 장치로서 상법 그리고 주식회사법 그리고 회사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방식으로서 상법에 이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의무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주식회사법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주식회사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상법에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주식회사와 관련된 상법의 규정들, 이 규정 제도들이 어떤 법 이념이나 법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법의 법 이념이나 법 원리는 상행위가 잘 이루어지도록 권장하거나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라는 것도 상인입니다. 그러면 회사법이 어떤 법 이념이나 법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회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회사법의 기본적인 법 이념이나 법 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사가 잘 되느냐? 개인 사임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충돌을 잘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와 관련된 법에서는 뭐가 법 원리나 법 이념이 될까요?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충돌을 잘 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상법의 제도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 관점에서 주식회사법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강의 목차를 살펴보면요. 1강부터 15강까지 정규 강의가 쭉 이루어지는데 1강에서는 이제 회사법의 기초, 즉 이제 상법에서 이야기하는 회사란 무엇이고 또 회사는 어떻게 규율이 되고 종류는 뭐가 있고 회사법의 법원은 무엇인지를 쭉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강에서는 주식회사란 무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3강부터 쭉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설립 단계, 운영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신주 발행과 같은 이제 자본 조달, 그 다음에 합병과 같은 조직 변경까지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뭘까요? 네, 기관 부분입니다. 주주총회, 이사, 감사 이런 쪽이 됩니다. 이 기관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런 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네,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충돌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이렇게 조정하고 있구나. 현재 우리 상법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뻔합니다. 회사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단체법으로서 회사법을 바라봐야 됩니다. 개인법이 아니고. 따라서 단체법의 특유한, 단체법의 특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다수결 원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률관계의 집단적, 획일적 획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주, 경영진,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평가는 출석 수업과 기말 시험, 그리고 이제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이제 과제물 시험과 기말 시험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 수업, 과제물 시험, 기말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이제 학기 중에 또 공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마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규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